조금 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대선 후보 TV 토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녹취록을 두고 정면 충돌했죠.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를 집중 공략했는데 핀트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날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토론회 하면 역시 정리의 달인 토론회 읽어준 남자 박마커죠. 어제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 4명의 토론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인물 대 인물 구도로 쉽고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리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인물 대 인물, 이재명 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작정한 듯 윤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 집중했는데요. 화천대유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등장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친이 패널까지 준비해서 나왔죠. 윤 후보는 주특기로 맞받아쳤습니다. 악마의 편집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녹취록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란 말에 있다고 본 듯합니다.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후보는 아쉬운 듯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패널을 꺼내 들었는데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여담이지만 이 후보가 2차례나 녹취록 내용을 펜으로 짚어가며 읊는 것을 두고 누군가 이런 촌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 무슨 저 성경의 저 내용 해석하듯이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사실 국민의힘도 한때는 성경 공부에 진심이었죠. 녹취록 속 그분을 찾아 헤맸었는데요.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이런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후보가 결국 녹취록 공세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혹은 모두 소명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남욱 12년 동안 CR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니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는. 특히 이재명 게이트 발언을 두고도 뒤끝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두 사람 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후보님 나와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이 안 지금까지 지키고.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신 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아마 홍준표 의원이 토론장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대 인물은 윤석열 대 안철수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안 후보의 화살은 유독 윤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면접관인 안 후보가 피면접자인 윤 후보를 상대로 1대1 압박 면접을 진행한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윤 후보의 답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그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량 그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후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제 중 하나죠. 디지털 경제 분야입니다.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의 약점이 드러나길 노렸습니다.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약간 장학 퀴즈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윤 후보에게 도리도리가 있다면 안 후보에게는 전래전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표정으로 봤을 때는 냉소와 실소 사이 그 어딘가인 듯합니다. 실망입니다. 안 후보, 윤 후보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었나 봅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는 도중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안 후보가 미소를 띈 이유, 윤 후보의 답변이 엉성했기 때문이라는군요. 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심상정 후보 지켜보고만 있자니 따분했나 봅니다. 윤석열 장학 퀴즈 타임에 슬쩍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 사실 심 후보의 타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 대 인물, 심상정 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평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심 후보, 이 후보의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완화 정책을 문제 삼았는데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일단 우리 심 후보님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 윤 후보와의 한 차례 공방으로 이미 날카로운 상태였죠. 두 사람은 답변 시간 보장 문제를 놓고 감정 섞인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무슨 좌파 우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고르는 것도 정책이 있고, 똑같다는 걸 제가 아니, 지적을 다 틀린 건 했는데 아니죠. 제 얘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실 말씀만 하시니까 20분 이건 제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제가 결정하는 다 겁니다. 아직 질문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면 30초는 보장을 예, 하셔야 아직 질문 합니다.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 이익 배당 공약을 두고도 거칠게 지적을 쏟아내는데요. 토지 이익 배당이 아니라 이 국토 보유세란 명칭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국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공방전 위주로 하이라이트만 모아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네요. 어제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기축통화국 이슈 등 관심을 끈 사안들이 많았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거칠어진 3차 토론, 얼굴은 붉히고 고개는 절레절레.